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3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저는 이미 여자로서의 제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그분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여자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박민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들러주지만 평일 저녁이면 혼자예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어요. 11시쯤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쿵, 쿵, 리드미컬하게 반복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건 뭔가 다른 소리 같았어요.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로 낮은 신음 같은 게 섞여 들렸거든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그런 소리일까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귀를 막으려고 베개로 머리를 덮었지만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천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까지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63살 과부가 이런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윗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혹시 젊은 부부일까? 그 소리는 30분쯤 계속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죠.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찬물을 마셨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런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젯밤 그 소리 때문에 계속 뒤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에 누가 살고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베란다 쪽에서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평소 같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직접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윗집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젯밤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였을까요? 계단으로 한층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 기다렸더니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키가 아주 컸어요.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어깨는 넓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얼굴은 다부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강렬했어요. 깊고 뜨거운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낮고 굵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젯밤 들었던 신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목소리였을까? 얼굴이 또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 아래층에 사는 박민희인데요. 물이 새서 올라왔습니다. 물이요?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당황한 표정마저도 묘하게 섹시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저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새는지 보여드릴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냄새가 났어요. 남자 냄새요. 은은한 담배 냄새와 무스 냄새, 그리고 뭔가 더 깊은 남성적인 향기. 3년 동안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베란다는 이쪽이에요. 그를 따라가면서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등, 회색 티셔츠 사이로 비치는 근육의 라인. 예순이 훨씬 넘었을 텐데도 몸이 정말 좋았어요. 아, 화분 받침이 깨져서 물이 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쪼그려 앉아서 화분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 라인이 보였습니다. 탄탄한 허리, 그 아래로 이어지는 라인.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쪼그려 앉으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그가 확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어요. 뜨겁고 낮은 목소리.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아 있었고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체온이 제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뜨겁고 단단하고 살아있는 남자의 체온.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모를 빠른 심장 박동.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그의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팔로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혹시 또 넘어질까봐 그런 걸까요? 고맙습니다. 겨우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서 천만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저를 놓았지만 제 허리에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큰 손이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최진우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어요. 아, 그래서 처음 뵙는 거군요. 저는 박민희예요. 반갑습니다. 미니 씨. 미니 씨라고 부르는 게 묘하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거든요. 남편도 항상 여보라고만 불렀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사세요? 갑자기 물어보고는 화들짝 놀랐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지? 네, 혼자 살아요. 미니 씨도? 네, 3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진우 씨는?
저도 혼자예요. 이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혼자라는 말이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그리고 동시에 어젯밤 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데 그 소리는 뭐였을까? 그럼 정리 잘하세요. 저는 내려갈게요. 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그가 따라왔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계단 위험하니까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 배려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고맙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가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요. 최진우,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의 굵은 목소리, 탄탄한 몸, 뜨거운 체온.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느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63살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자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였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일부러 그랬어요. 진우 씨가 나갈 시간을 계산해서 저도 나가곤 했거든요. 63살에 이런 짓을 하다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씨. 그가 먼저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낮은 목소리, 그 따뜻한 눈빛.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 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진우 씨였어요. 언제 온 건지 제 뒤에 서 있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무거우시잖아요. 그가 제 손에서 쌀포대를 가져갔어요. 그때 손이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 남자의 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같이 가시죠. 함께 걸으면서 그의 옆모습을 슬쩍슬쩍 봤어요. 정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는 게 티셔츠 너머로 보였어요. 진우 씨, 운동하세요? 예전에 좀 했어요. 요즘은 그냥 집에서 조금씩. 집에서요? 네, 팔굽혀펴기 같은 거요. 팔굽혀펴기를 하는 그의 모습이 상상됐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 힘이 들어간 팔 근육. 얼굴이 또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에 둘 뿐이었죠. 그의 체취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성적이고 깊은 향기. 요즘 밤에 시끄럽진 않으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시끄럽다고요? 네, 제가 밤에 운동을 좀 해서요. 소음이 안 가나 걱정됐어요. 운동이었구나. 어젯밤 그 소리가 운동 소리였다니. 안도했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실망한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혀 안 들려요.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밤 들렸거든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15층에 도착했어요. 제 집 앞에서 쌀포대를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차를요? 지금요? 네, 좋은 차가 있거든요.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 망설였어요. 남자 집에 혼자 올라간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대답하고 나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는데 푹신하고 편안했어요. 그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덤벨과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 저걸로 운동을 하시는구나. 녹차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죠. 그가 차를 내왔어요. 마주 앉으니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무릎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맛있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에 가셨어요? 일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무역 일을 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니 씨, 네.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롭죠?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요. 네, 밤이 제일 힘들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끼리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안 그러면 잠이 안 와서. 아,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하시는구나. 네,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힘들구나. 미니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견뎌요. 견딘다는 말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요. 시계를 보니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이야기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미니 씨 덕분에 오늘 덜 외로웠어요. 저도요.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문을 나서려는데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니 씨, 네. 또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놓기 싫었지만 놓아야 했죠. 네, 그럴게요. 집에 들어와서 손을 봤어요. 그가 잡았던 손을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윗집에서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가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상상됐거든요. 티셔츠가 땀에 젖고 근육이 움직이고 거친 숨을 내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상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우 씨와 저는 거의 매일 마주쳤고 가끔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나왔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밤이 되자 폭우로 변했어요. 천둥 번개까지 쳤습니다.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날 무섭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두려웠어요. 밤 10시쯤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온 집안이 깜깜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천둥 소리는 더 크게 들렸어요. 손전등을 찾으려고 더듬거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밤에 누굴까? 무서웠지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구세요? 미니 씨, 저예요. 진우예요. 진우 씨? 문을 열었더니 손전등을 든 진우 씨가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전됐죠? 네, 방금 나갔어요. 혹시 무서우실까 봐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를 걱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들어오세요. 밖에 서 계시면 젖어요. 괜찮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빗물에 조금 젖어서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근육의 라인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촛불 있으세요? 네, 찾아볼게요. 함께 촛불을 찾았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드디어 촛불을 찾았습니다. 촛불을 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은하고 따뜻한 빛. 그 빛 아래서 진우 씨의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어 드리려고요.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촛불 하나만 켜진 거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 우리 둘만의 공간.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요.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진우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요? 저 미니 씨 생각 많이 해요. 가슴이 쿵 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미니 씨가 생각나요. 오늘은 볼 수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사실 일부러 나가요. 진우 씨 볼 수 있는 시간에. 그 고백에 진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저도 일부러 그 시간에 나가요. 우리는 웃었어요. 서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미니 씨, 네. 가까이 가도 될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대답하자마자 진우 씨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미니 씨 향기가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굵고 더 깊어진 목소리. 진우 씨도요.
그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성적이고 뜨거운 향기. 손 잡아도 될까요? 이미 잡고 계시잖아요. 아니, 제대로요. 그가 제 손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완전히 감싸는 뜨거운 온기. 미니 씨 손이 참 작네요. 진우 씨 손이 큰 거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어깨가 완전히 붙어 있었고 무릎도 닿아 있었습니다. 미니 씨, 네. 제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니죠? 뭐가요? 이렇게 미니 씨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정말요? 네. 그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 사라졌다 반복됐습니다. 예뻐요. 갑자기 한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뭐가요? 미니 씨가요. 정말 예뻐요. 이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듣다니. 진우 씨, 네. 저 이런 거 오랜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게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천천히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조심스럽게 거부하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게. 하지만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더 기댔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넓고 든든하고 살아있는 남자의 품. 미니 씨, 네.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하지만 그의 품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소리. 저처럼 떨리고 있구나. 미니 씨도 떨고 계세요? 네, 떨려요. 저도요.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떨리다니. 그때 진우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기분 좋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쓰다듬어 주는 것. 미니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천천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진우 씨가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우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촛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이. 짧은 키스였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시 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어요. 조금 더 깊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고 제 손은 그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손으로 느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숨을 헐떡였어요. 미니 씨, 네, 사랑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진우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정말 꽉 떨어지지 않게. 제 남자 되어 주실 거죠? 네, 될게요. 제 여자 되어 주실 거죠? 네, 될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63과 65살의 나이에. 전기가 들어온 건 1시간 후였어요. 갑자기 환해지면서 분위기가 깨졌지만 우리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진우 씨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제가 붙잡았어요. 그래요. 조금 더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미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어요. 매일 만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도 먹고.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어느 날 진우 씨가 물었어요. 조금 더 있다가요. 아직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비밀 연애 같은 거네요. 그 말에 우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제 표정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큰딸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혹시 남자 생겼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있지? 결국 털어놨어요. 윗집에 진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좋아한다고. 정말? 언제부터? 한 달쯤 됐어. 와, 엄마 대단한데? 큰딸은 의외로 좋아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지. 그 사람 어때?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65살. 오, 엄마보다 어리네. 나이스. 딸의 반응에 안심이 됐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곧, 곧 소개시켜 줄게. 진우 씨한테 말했어요. 딸이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긴장되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딸 좋은 애예요. 그래도 긴장되네요. 미니 씨 딸인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주말 딸과 진우 씨가 만났어요. 다행히 잘 통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이시네요. 그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마워, 수진아.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됐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니 씨, 같이 살까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요? 네. 따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고 싶어요. 미니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요. 공식적으로. 예순을 넘어서 하는 결혼,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행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다음 주말 양가 자식들이 만났어요. 다행히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진우 씨 아들이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결혼식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 63살의 웨딩드레스라니. 예뻐요, 미니 씨. 진우 씨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결혼식은 따뜻했어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죠.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랑의 감촉.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미니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우리는 20살처럼 뜨거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16층에 있는 진우 씨 집으로 이사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진우 씨가 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진우 씨가 물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요. 나는 미니 씨가 만든 건 다 좋아요. 그런 말 하나하나가 행복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고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예순이 되어도 일흔이 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63세 다시 여자가 됐어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3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여자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여자였고,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을 진 인생이라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노을이 지고 나면 별이 뜨잖아요. 저에게 진우 씨가 그런 존재예요. 어두워진 제 인생에 찾아온 별빛 같은 사람.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설레어도 돼요. 저는 이제 64이에요. 근데 요즘 거울을 보면 제가 예뻐 보여요. 진우 씨가 매일 예쁘다고 말해주셔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여자로 살아가고 있어서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진우 씨가 말했어요. 오늘도 예쁘네요, 미니 씨. 그 말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수줍다니 우습죠? 근데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봄빛 같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